전라일보 사설 11월 12일자입니다. 제목이 무능한 정치력이 불러온 예산 홀대. 기재부가 내년도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권 예산은 대폭 깎았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보면요, 영남 지역 SOC 예산이 기재부를 거치면서 7,015억 원이 늘어났고요. 7,015억. 그렇죠. 호남 지역은 총 569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이것까지도 사실 화가 나는 일인데 전라북도는 816억 원이 깎였어요. 자, 569억 원이 감소됐는데 전라북도는 그거보다 더 깎였다. 전남은 늘었다는 얘기네. 이 얘기는 광주가 390억이 늘고 전남이 143억. 그래서 816억 원이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만.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도대체 뭘 한 거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결 심의 과정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잘 좀 붙잡아야 된다. 아직 한 번 남았다. 라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숨 쉬어지네. 자, 전북도민일보 11월 5일자 사설 제목은 비정규직 40% 고용구조 개선 시급하다입니다. 전북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40%를 넘어서 전북 고용구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전북지역 근로자는 57만 6천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한시적, 시간적, 비전형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23만 4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말 22만 5천 명에서 1년 사이에 9천 명이 늘어났고, 근로시간은 주당 36시간 이상 상용직이 주로 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1년 새 3천 명이 줄어들어 전북의 열악한 고용구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늘면서 전북 비정규직 비율도 지난해 39.5%에서 올해 사상 유례 없이 40%를 넘어섰다고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은 전북 지역의 열악한 경제 구조와 기업 환경에서 기인한 점이 있으나, 전북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32.5%를 크게 넘어 10명 중 4명이라면 고용구조가 심각히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수도 7만 1,000명으로 11%나 급증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이 양질의 일자리가 타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나, 지역경제 낙후와 경기 악화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북 7개 시군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드러나 행정기관마저 노동자를 쥐어짜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도 그러고 그렇죠. 있다. 큰 문제네요. 이어서 전북도민일보 11월 12일자 사설입니다. 이 총선 인위적 물갈이 폐해가 크다는 제목인데요. 정치권이 내년 총선 물갈이론으로 시끄럽다. 새누리당의 물갈이론은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 집권 여당 지역인 TK 적발됐다고요? TK를 진원지로 하는 물갈이론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관료들의 잇따른 총선 출사표로 수도권은 물론 PK, 부산 경남 지역까지 텃밭 강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내 비박계 인사들은 물갈이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물갈이가 돼야 되겠지만, 그 물갈이는 국민이 해야지 특정인 당 대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호남 지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당은 역대 선거 때마다 텃밭인 호남 물갈이를 내세워왔고 실제로 개파나 지도부 입맛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한 게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 원칙을 들어 물갈이를 전제로 공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주류 측은 현역 평가에 반발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룰을 집중 비판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야당이 총선 때마다 희생양으로 호남 물갈이를 제기하고 개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물갈이가 진행됐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장관 등 전북 중진 의원들이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특정인 죽이기로 악용되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선 현역 물갈이로 초선 의원이 7명에 이르는 등 전북 정치력을 약화시키기도 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북 도민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갈이는 국민이 해야 하며 당 지도부나 개파의 수장이 인위적으로 하는 물갈이는 안 된다는 게 전북 도민일보 사설입니다. 낯설네 브리핑. 낯설어. 형 금방 배꼽 인사하려고 그랬죠.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복치기 방치기입니다. 아이고 예. 자, 우리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 예, 그동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벌써 브리핑을 했죠. 예, 정확하게 사설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하는 우리도 낯설어. 자, 자 일단 하나씩 보죠. 예산홀대 얘기부터 했어요. 전라일보 사설을 인용해서. 근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사실 정말 우리 뭐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사석에서 도대체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안방에서 뭘 갖다 붙이고 뭘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게 결정적인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광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잘라 먹으면 안 되지만 광주가 한 400억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전남이 143억이 줄었어. 그렇지. 그럼 광주 전남 합치면 한 250억은 늘은 거예요. 합쳐도. 그렇지. 합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아니 그 금을 그으려면 확실히 그서야지 서로. 이 얘기부터 해야지. 뭐냐면 그 영남 지역이 7,015억이 늘었어요. 우리가 광주 전남 전북이 570억이 줄었어. 그러면 약 이게 7,600억 차이가 난다고. 7,600억. 아, 옛날 생각난다. 그러면 총량으로 따져버리면. 예. 그러면 여기서 누가 늘었니 안 늘었니는 야 너한테 8,000원 줄게. 그 너네들은 뭐 100원, 200원 이런 얘기잖아. 내가 볼 때 그러면 이게 누가 늘었니 안 늘었니는 두 번째 문제라고.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 MB 정권 때는 포항 이쪽에 예산이 좀 집중 투자됐잖아요. 이번엔 구미 쪽에 그렇지. 거기에 이제 사당도 짓고 혼도 불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혼이 있는 사람이네. 그럼 근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행자부 장관이 경주에다가 자기 고향이라고 28억 특별 교부세를 내렸어요. 그렇죠. 28억이면 우리 뭐 전남 감소한 거 143억 대비하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영남 쪽에 많이 갔다는 걸 해야지. 광주는 늘었는데 우리는 지금 막 줄었네. 이 프레임에 빠지면 서로 웃기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탕 하나 더 주고. 잘못했어. 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이라든지 우리 이제 관료, 실제 이제 관료들이 예산을 못 따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거 결론으로 나온 거지.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건 광주 전남 땄는데 전북은 못 땄냐 이거보다도 우리가 전북이 따야 될 기본 예산이 있을 거야.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걸 빼가서 영남이 가져갔다는 뜻이거든. 아니, 네. 기가 막혀서 아까 뭐 그 비정규직 얘기도 나왔지만 경제 구조가 뭐 열악한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전라북도인데. 그렇죠. 아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그 나라 전체를 놓고 균형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더 줘야지. 훨씬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지. 왜? 열악하니까.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거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여기다 좀 더 줬더니 난리를 쳤지. 아주 그냥. 근데 실제 총량으로는 적었지. 여전히 그렇지. 열세지. 여전히 열세지. 역차별이라고 그랬지 그때 우리. 근데 이거는 투표를 할 때 예상된 결과잖아요. 우리 전주 전북에서도 그 우리
그네 누나를 많이 찍으셨는데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지 않았어요? 갑자기 정말 요즘 시대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한때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게 전라도는 정말 애기 한 4-5명씩은 낳아야 된다. 그렇지. 투표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 난다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 서울 가면 생각보다 안 찍더라. 아 그래? 왜냐면 강남 살면 다 찍던데. 강남 안 가봐서 몰라. 내가 볼 때 강남은 좀 있으면 분리독립 선언할지도 몰라. 그렇지. 예, 강남 특별구를 그 어찌 됐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이때만 살짝 우리가 얘기하고 말 게 아니라 정말 좀 그 이거는 투표로도 좀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이건 그리고 한번 언제 우리가 모셔서 정말 지역 정치권이나 그 행정 관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다고 먹었지. 한다고 나갔지 당연히. 아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맨날 하잖아. 근데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김성주 의원, 그 다음에 저기 완산을의 그 이스타 아저씨, 이스타 아저씨가 뭐야? 이상직.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상직 의원님, 이 또 한 분 전라북도 3분이나 들어갔어요. 기대를 그렇지. 근데, 사실은 기대를 아유 감옥 갈 생각으로 방송을 다시 시작한 다음에 막 해. 이걸로 감옥을 안 가니까. 아무튼 그 3분이 들어갔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기대는 잘 안 되네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최종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별로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변하겠는데? 그러지. 근데 이거하고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까 그 어디냐? 그 도민일보가 이렇게 많아 우리가. 내가 도민일보를 애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신문을 한번 쭉 뽑아 보시면 이 문제의식을 이번 주에는 도민일보가 좀 갖고 좋아요. 있어요. 하여튼 도민일보가 말한 이 비정규직 문제도 물론 이게 전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 아까 말한 예산이나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있겠죠. 근데 전국 평균의 약 한 10% 가까이 좀 오바된다라고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행정기관이 좀 이렇게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뭐 하루 이틀에 안 된다고 해도 아니 그 행정기관에서조차도 노동자를 쥐어짜는 이런 뭐 그 일용직이라든지 하여튼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한다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구조가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죠. 아니 다른 돈은 다 그렇게 유행처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니까. 못 살잖아 우리가. 돕고 살아야지. 돕고 살아야지 우리도. 커피값 내가 냈어. 너 회비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종종 그렇게 해주기 바래. 듣고 살자. 그래요. 그리고 뭐 총선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네. 오랜 그 침묵을 깨고 다시 방송을 하는 건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니까.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 북치박 측에서 이런저런 아이템으로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 이 선거 때가 좀 짭짤하더라고. 그러지. 단대목이더라고 이게. 이게 담대목 진짜 내년 4월까지 바짝 당겨야 돼. 선거 전문 팟캐스트. 그러지. 네. 어찌됐든 우리는 그 와중에 가감없는 어떤 정보들 드렸으니까. 그럼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연락 바랍니다. 빨리 줄 서. 그래 우리 연락 좀 봐. 그러니까 총선 얘기 좀 한번 하긴 해야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또 예의상 그동안 왜 우리가 3개월 정도는 방송을 그럼요 무릎 꿇고 사계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좀 화가 나는 게요. 그닥 이렇게 우리 방송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주변 반응이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그렇지. 빨리 해달라. 그렇지. 뭐 몇 명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또 북박이 MOU를 맺고 열린전북에 기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몇 개월 안 됐는데 이제 독촉도 안 해. 네, 독촉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기가 저희들이 생겨서
다시 나왔어요. 총선 전이니까요. 반대목이니까요. 어찌됐든 북박은 그 모양새나 형식은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얘기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의 중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또 이어 나갈 거고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좀 쉬고.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또 사전 또 미팅을 좀 몇 번 했잖아요. 네. 근데 했을 때 우리 술가게가 네. 이래서는 안 된다.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네. 우리가 해야 된다. 맞아. 그리고 본인이 가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느꼈다. 그렇지. 전 솔직히 그 말에 기대서 그렇지. 복귀를 마음 먹었고 사실 뭐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제. 뭐 별 하나 더 단다고 해서 내가 뭐 얼마나 뭐 부담도 안 되고 나는 이 감은 익숙할 것 같아. 고향에 온 느낌. 어찌됐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큰 거 한번. 저희가 한번 그러지 고문 변호사 그 섭외해서 네. 뭐 술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정원에다가 신상 털릴 각오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아니 이미 옛날에 털어놨어요. 지문이랑 다 하고 있어. 그건 뭐 기무사야 그- 기무사 거기는 공유 안 하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오래 쉬어서 모레처럼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좀 브리핑도 좀 하고 그 브리핑 한 것 중에서 이슈를 좀 뽑아서 좀 길게 심도 있게.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방송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야. 굉장히 우리 높아질 편집 들어가 이제. 이거 녹음이에요. 녹음이에요. 우리 편집도 할 거야. 거기다가 막 인터뷰 훅훅 들어갈 거예요. 깜짝 놀랄 거야. 씨. 자, 앞으로도 북치박치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좋은 소식 하나 지금 딱딱하고 그러니까 브릿지 개념으로 해서 전북 현대 뭐 좋은 소식 있다며. 정말 옆집이야?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전북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데. 없어. 이번에 전북 현대 우승을 했는데 이게 2회 연속 우승이라는 점이 무게가 있죠. 다만 이게 리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K리그 클래식, 그다음에 K리그 챌린지 리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북 현대는 항상 K리그 클래식 1부 리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북 현대를 올해는 다른 팀이 뭐 우승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독주를 했기 때문에 우승이 그렇게 새삼스럽진 않지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불과 한 8년 전, 7년 전만 해도 무슨 우승이에요. 꼴등 안 하면 다행인 거의 쌍방울 같은 팀이었죠. 우리 추억의 쌍방울. 야씨 이름을 왜 그따위 줬는가 모르겠어. 진짜 생각하면 외방울보단 나. 아니 하여튼 뭐 그렇다고 이름을 왜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언제 경기에 관객을 모은다. 관객을 모으는 이유는 우승을 했으니까 많이 오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 우승했으면 관중에서도 한번 우승해보자. 동원 지금 현재 평균 관중 1위가 FC 서울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거기는 1000만에 주변 수도권 1000만, 2000만이고 우리는 180만이잖아요. 200만. 근데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2등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이번 경기에 25,000명 이상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평균 관중 1위입니다. 평균 관중 1위까지 먹겠다. 네, 그러니까 관중에서도 우승해버리자.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쫙 25,000 이상 들어가서 네. 관객 숫자에서도 우승을 해버리자. 여기 보니까 올해 25,000을 넘긴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경품이 아반떼, 신형 아반떼. 나 갈라고. 뭐 신형 아반떼야. 요즘 유명한 폭스바겐 이런 거 걸어줘야지. 매연 자동차.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요런 모습들 정도만 정치인들이나 이 고급 관료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은 예산도 안 깎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하나는 궁금하네. 어쩌네 정말로. 축구를 사실은 뭐 나도 한 번? 작년에 한 번인가 가봤는데 경품을 주잖아. 네. 그럼 뽑잖아요. 네. 뽑잖아. 그러면 뛰어내려갈 수가 없잖아. 뭐 어떻게 줘 선물은? 안 받구나. 그 물어보잖아 보니까. 우리 전에 나왔던 이정표 아나운서가 그렇지. 두 명을 불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을 딱 뽑아. 그럼 뭐 가위바위보를 시키든 뭐 게임을 시키든 이미 내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반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 리모컨을 여러 개를 줘. 그 중에 고르라 그래.
가지고 주신 사람이 딱 눌러. 응. 그러면 차가 삐빅하고 열리는 사람 거야. 아 근데 그 당첨자는 어떻게 뽑냐고 내려오라고 해서 밑에 일단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주고 그렇지. 후보분들이. 후보분이 한뭐 7, 8명 내려가는 거지. 현장에서 내려오는 시간에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해서. 그래서 진짜 그 딱 몰고 간다니까. 거기서 그 저 경기 언제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 3시입니다. 야 이거 이번 주 토요일이면 내일이요? 내일이요. 우리 녹음한다는 거 생각해. 그럼 바로 올려야 되나? 아이고 야 요거는 편집될 수도 있겠네. 날라 이거 느낌은 그건데 누군가 받았을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나는 아닌데 나중에 내가 녹음하는 거야. 누가 받았습니다. 자 그럼 내기하자 내기. 그래요. 25,000 넘냐 안 넘냐 이걸로 내기를 하면 되겠네. 자 다음 방송 고기 사기. 그렇지. 고기 사기 내기하기. 저- 25,000명. 나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볼 때 나도 모르잖아. 그냥 질러. 애매해. 이거 못 넘어. 나 이거 넘어. 못 넘어. 오케이. 나는 넘는다고 봐. 난 궁금한 건 또 하나 있어. 옛날에 어디서 경품을 뽑는 걸 보니까 이렇게 아반떼까지는 아니지만 거기도 차였다. 그땐 EF 소나타 각이었어.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 스포츠 행사는 아닌데 자 여기서 차를 가져가시거나 옆에 그 중고차 딜러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팔으셔가지고 현금화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게 진짜 왜냐면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세금 나는 이미 차가 있단 말이야. 영국 같으면 여기 제사 공과금. 포크스 바겐 이런 거 타고 그치, 있는 매연 분들은 자동차. 나는 뭐 아반떼 안 타겠다. 그러면 딜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진짜. 있다니까. 세금 딱딱 빼고 돈 딱 쫙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엔카에 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탔는데. 경품차다 이거. 예. 근다니까. 알겠습니다. 고기 사기. 고기 사기.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브리핑 한 거 중에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 총선 얘기가 우린 대목 노리니까 네. 이것만 파.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얘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이 다분했죠. 그렇지. 결국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자 일단 새정년 지금 평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당이 깨질 것 같기도 해요. 네. 세 조각이냐 두 조각이냐 이 싸움 아니야? 결국은? 역시 그럼 자 우리 깨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깨지는 건 깨지는 거고 일단 뭐 신당 보통 말하는 선정배 의원으로 선정배 신당. 호남 신당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 쪽 하나. 그다음에 이제 남는 사람 하나. 이게 결국 두 개냐 세 개냐의 싸움이지. 소위 말하는 친노, 비노, 안철수 이렇게 할 것이다. 어디가 친노예요, 근데? 현재 주류가 친노니까 노회찬 친노냐? 설마 그러겠냐? 노무현 이 친노지? 사람이 내가 볼 땐 아직 각오가 덜 됐어. 이렇게 쓸데없는 개그 던지는 거 보니까 좀 센 거 터뜨려주세요. 결국은 두 개냐 세 개냐고. 네. 뭐 중앙의 새정치연합이 어디 깨지냐 난 관심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세 개로 깨질 것인가? 두 개로 깨질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심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정년의 이름을 달고 내년 총선에서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 속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새가 좋냐라고 하는 저울질인 것 같고. 근데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남을 테고 새정년 그렇지. 한 번 더 후광을 봐야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 때 낙선에 그 경선을 공천을 못 받았거나 그렇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또 갈아타겠지. 아니면 이제 난 이제 우리도 단대목이니까 우리도 외연을 좀 넓혀야 되니까 새누리당 혼이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 가져줘야 돼. 가져줘야 되고 정은천 씨는 뭐 나오겠지. 이번에 분명히 나오고. 국민신당에서 꼬셨는데 안 갔대잖아. 아, 그래? 한물을 파야지. 그 천정배 신당에서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근데 나는 제대로 혼이 박힌 정당에서. 그렇지. 진짜 혼이 있는 정치인이네. 혼이 있는. 아니 사실 그렇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보기가 힘든 거야. 이 지역에서 특히. 그냥 철마다 그냥 옷들을 갈아입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 우리 동네는 전북은 수성이냐? 그렇지. 수성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수성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근데 뭐 항상 얘기하듯이 이 동네는 인물이 인물도 그만하고 아니 그런 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출마 예상자들이 누군가 정동영?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게. 정동영 지금 핵이 정동영이죠? 그렇지 정동영이. 제일 관심이 많지. 근데 정동영은 나온다가 지금 99%예요. 그렇지. 네. 저번에 표가 뭐였지? 어머니 저 정동영입니다. 네네 어머니죠 어머니. 근데 이거 이번에도 이번에 아버지 해야지 이제. 아니야 이번에도 어머니가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오려나? 처음에는 남원 그러니까 순창이 고향이잖아요. 고향 쪽으로. 네. 지금 거기서 씨감자 키운다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곧 수학이 끝난대. 근데 그 텃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뭐 그 수구초심이라고 하나. 아니 거기는 그런 얘기도 있어. 남원 순창이 원래 이강래 의원 네. 그 올해 다선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한단 말이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올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약간 무주공산이 되는 거야 거기가. 그래서 여기를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강동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큰 빅 이슈를 터뜨려서 공천을 못 받기가 쉽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정동영 의원이 여기 나올 생각도 없잖아 있었는데 너무 큰 이 정동영 의원이 거기 딱 돼버리면 또 몇 년은 더 할 거 아니야 몇 번은 거기서도. 얘기해봐. 그래서 다른 입지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는 그게 얘기도 있어. 장재환이야. 그니 장영달 의원이지. 아 참 장영달 의원이야. 이 사람이 감옥을 제대로 가려고 장영달 의원. 지금 머릿속에서 정세환하고 이렇게 섞인 거야? 아니요 장세환이라고 또 있잖아요. 예전에 완사 늘 국회의원 했다. 장세환도 나온대요. 그 얘기도 나왔고. 어디 또 완산으로? 완산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완산을. 재밌네. 전주가 이번에 나름 빅판이에요. 그러니까 빅판. 우리가 여기저기서 막 불꽃이 튀는데? 근데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재현되는데 확실히 이분들은 국회의원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보다는 무대가 중앙이길 바라시는 것 같고 그 정동영 씨가 순창에서 나오는 것보다 말한 것처럼 덕진에서 확실히 따낼 수 있으니까 따내고 어차피 순창 나와도 될 거니까 그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아니,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같아. 근데 그게 다 그 천장배 신당 사람들이야. 그냥 글로 간다는 얘기잖아. 다. 그러니까 당은 잘 모르겠고 내 주변에서는 이 정동영 씨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양반은 이제 노동계에 있는 양반 어떤 양반은 정동영이 옛날에 이제 자기도 싫었대. 그런 평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떤 평가인지 뭐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정도여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버스 파업하고 파업이나 한진. 탑이나 뭐 이런 여타의 과정의 현장 속에서 정동영이 보여준 진실함이 좀 있었다. 희망버스도 여러 번 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동영은 바뀌었다. 근데 그걸 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그리고 뭐 지금 왜 또 여기를 또 나와갖고 이래요라고 하는 이게 극단적으로 갈려요 지금. 아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핫 이슈니까 오늘은 그러면 정동영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근데 난 이제 그건 있어. 뭐가 있냐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 뭐라고 해야 돼? 정동영 전 장관 전 의원 하여튼 변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어찌 됐든 쇼로 버스 파업할 때 한 번은 할 수 있지. 옛날에는 쇼도 안 했으니까. 쇼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 쇼도 안 하는 사람도 열렸잖아. 근데 희망 버스도 여러 번 탔고. 그리고 어찌 됐든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 앞장도 많이 섰고 했잖아. 그러면 난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좀 변했다고 읽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왜 가끔 억울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막 근데 싸울 때 변했어.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 변했는데 난 그건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덕진에 나오는 거 그건 또 별건이다. 그거 별건이지. 우리가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해. 인생 그렇게 덕진에 나오는 건 좀 그렇다. 근데 바로 덕진 나온 거 아니잖아. 나 거의 99%가 나올 것 같이 얘기하잖아. 아니 그렇게 하고 바로 덕진 나온 게 아니라 동작에서 떨어지고 관악에서 떨어지고. 광남에서 떨어지고
사실 힘들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그냥 바로 그렇게 하고 바로 덕진 나오면 이건 이상하지만, 반대요? 아니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아니 감옥 갈 각오로 한 다음에 좀 세게 의견을 줄을 서, 잘 줄을, 써봐. 줄을. 정확히 뭐요? 김성주요, 정동영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주 의원 측 사람들한테는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끼긴 해요. 연민의 정을 느껴. 이거 짜증나는 일이잖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아, 그리고 사실 아닌하네 날벼락이야. 전북에서 제일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래. 김성주 의원이야. 아니 이게 차라리 나오려면 덕진 말고 이번에는 뭐 어디로 나오든가 왜 완산을 만산을이든 갑이든 뭐 전주에도 세 개야 벌써. 근데 근데 관전자 입장에서 갤러리 입장에서 보면 큰 싸움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요소 이렇게 관전 포인트들이 있으면 재밌기는 해. 이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제가 봤을 때 김성주 의원 같고요. 김성주 왜 진다고 생각해? 싸우면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공천이 아니지 지금. 공천은 당연히 둘이 받는데, 붙으면. 아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붙으면 우리 나갈까? 어부지리로? 그래서 지금 정운천 씨가 완산을 해서 이번 당선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높다고 지금 고무되어 있어요. 완산을에서. 그럼 봐봐 완산을에 장세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던 현역이었던 이스타 아저씨도 나오고 많이 나올수록 표가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또 나 지금 거물급들 엄청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운천 씨가 이번엔 나다 이러고 있어. 덕진에 사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 있어. 있어? 우리 덕진 사는 사람 얘기 좀 들어보고. 오연숙 의원이지. 오연숙 의원. 거기는 우리 출연 너무 자주 했어. 안 돼. 네, 사실 신선도가 떨어져 있대. 지선도가 떨어져. 선도가 별로 안 좋아. 먹태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 익명으로 인터뷰 하나 할까요? 인터뷰 하나 합시다. 합시다. 네. 인터뷰 하나 따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우리 현지 주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 그냥 그 인터뷰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린 빼 일단 발을. 아니 근데 진짜 나도 상관없어. 내가 심은 뭐 빨대가 아니야. 그렇지. 좀만 기다려봐요. 그래.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전주 덕진 쪽으로 정동영 씨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지금 이미 조직이 가동 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냥 저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동영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60대는 안 됐는데, 예.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6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은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왜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는 60세가 안 됐지만은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6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분이 이쪽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면. 왜요? 첫 번째로는 이 지역에서 그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네. 그 당선됐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런 얘기지만 네. 그 이후에 전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라는 게 호남이냐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됐었어요. 호남은 역시 광주 전남이다. 네. 네, 전북 전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초선 의원들에 비해서 초선 의원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활동한 거를 보면 성에 안 찬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당의 대선 후보였었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남에서도 그다음에 관악인가요? 그때도 이렇게 나와서 입지를 갖다가 잡으려고 했지만은 처음부터 잡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전라북도 여기 전주 특히 덕진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시네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의원 시절에 예, 활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전체 행적이나 과정들 속에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 절대 맞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네.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예. 덕진구 쪽에서는 아마 그분의 마지막 무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앞에 정동영 씨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한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아마 의석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쪽에 의석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탈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물에서 서울 쪽에서 의석을 확보하시고 친정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전체 야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거기에 응집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 그다음에 고문다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생이 이 초등학생들도 노는데 왜 뛰느냐?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네. 건너온 다리를 지나왔던 다리를 다시 건너와서 네. 친정을 걷다가 흔드는 작업들은 이전에 같이 몸담았던 어떤 그런 그 어른으로서 해야 될 그 행동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정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오늘 갑자기 연락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네. 이렇게 전화가 와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예, 뭐 존댓말 쓰는 것도 사실 당황스럽네요. 들었어? 강하네. 아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측 같아. 현지 주민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지. 현지 주민이면서 등본 좀 떼오라 그래. 등본 좀. 이면서 아니야 등본 떼와야 돼. 이게 뭐 확인할 안 될 수는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도 정준영도 현지 주민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분의 그 신변 보호 차원에서 노코멘트입니다. 내가 볼 땐 이 목소리 알면 누군지 알아 다. 우리만 모르지. 누군가 다 알까.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난 말했듯이 정동영 전 의원이 변했다는 건 난 인정해. 그러면 덕진에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꼭 덕진이냐? 그렇지. 그럼 덕진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덕진이면 안 되는 다른 데 이유가 나오면 되고. 너무 쉽잖아. 아 쉬우니까. 그럼. 이거 그냥 나오면 다 된다는 전제를 자기들도 하는 거네.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나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러네. 본심이 나왔네. 내가 김성주 의원을 애달파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걸지도 몰라. 연락 주세요. 연락. 우리 사투리로 액상 실험. 그래서 애쌍 실험 거지. 그러면 다이다이 붙으면 좀 애쌍 실험잖아. 김성주 의원한테 해야 될 진정한 충고는 그냥 출마 포기하세요 이건가? M1 돈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지. 다음에는 아예 대놓고 네. 그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공식적으로 한번 네. 오피셜로 뭐 질문지를 꾸려서 서면 인터뷰 이런 사전 거. 인터뷰를 받든지 네,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여타의 그 상황 속에서 금방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장영달이나 정동영이나 어찌됐든 거물급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동네는 이게 뭐가 잘 안 바뀌고 새바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 인물이
커나가기 어려운 구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구조적인 이게 우리 사회가 전북만 그런 건 그렇지. 아니지만 보면 이번에 이슈됐던 캐나다 총리 봐봐 40대요. 40대. 일단 정두령은 이제 50대 곧 앞이니까 버리고 그 사람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총리였어. 금수저요? 금수저요? 씨. 그거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랬어. 이거 그 아들내미가 잘나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인물 좋더라. 그런 거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인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그 유명한 이철승 씨 그 유명하기는. 진짜 유명해. 나중에 이상해져서 그렇지 한참 뭐 김대중 씨랑 삐까삐까했어. 그렇긴 이철승 씨도 한데.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 또 우리 정동영 씨도 있었고 어떻든 간에 당신 대통령 후보 되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런 걸 보면 인물이 없다라든지 이 형은 감옥 가기 전에 나한테 맞겠는데? 인물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인물이 패권을 못 쥐었다 이런 뜻이라면 나는 그런 인물주의에는 반대예요. 아니 근데 우리 정당 구조가 사실은 새로운 인물이 커나가기 어려운 구조지. 솔직히 우리 매년 한 것처럼 정치 신인들이 커나가기 어렵잖아. 하나 그 저번에 나왔을 때 누가 그랬지? 이재규 선배가 그랬나? 너무 초선 의원이니까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을까? 몰라. 일단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서 한 얘기는 좀 근거 있게 얘기해요. 초선 의원들 지금 다 초선이잖아요. 전주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좀 한 번에 바뀌었어요.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초선이다 아니야. 보니까 난 이 얘기에 동의 못하는 게 전라북도는 전주만 다 초선이고 외곽으로 가면 다 다선이야. 우리 김제 그분은 새누리당 우리 김재란이. 그분은 새누리당이야. 그걸 그분이 지금 4선인가? 아니 새누리당이라기보다는 그 새정년의 새누리라고 해야 되나? 최규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최규호 의원이라고 그랬어 지금? 최규호 의원은 최규호 성의원이야. 최규성 최규호 의원은 미안해. 다른 사람이야. 다 건네 나 이러다가 최규성 의원은 조금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될 만한 분이야. 또 나오신다던데? 그러겠지 당연히 나오겠지. 나와서 장례를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다음에 부안구청 김춘지훈 의원 다선. 그다음에 저 남원순창은 물론 이제 강동원 의원이 됐긴 했지만 거기도 오랫동안 이강래 의원이 했고. 그러니까 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특히 아무래도 전주라는 중요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걸려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봐라 새로운 사람 오니까 이런 논리가 지금 약간씩 먹히거든. 그러니까 뭐 장영달이니 장세환이니 정동현이가 또 나온다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 발판이라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논리가 먹힌다는 거잖아. 거기다가 지금 현역 도의원이나 전 도의원 의장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김광수 씨 완성갑에 나와서 김현덕 의원이랑 붙는다. 신문에 크게 나왔던만. 크게 나올 만하지. 그 도의장 나왔으면 아무래도 지역 그걸 뭐라 그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 그 국회의원하고 이제 붙는다고 하니까.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은 거의 선거구가 겹친다고 봐야지.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나오겠지만 거기도 사실 뭐 그렇게 한편으로 확 기울어질까 싶기는 해. 근데 지금 혁신이가 내세운 그 총선 규칙에는 이상한 게 있더라고. 시도의원이 나올 때는 그 자기가 공천할 때요. 그 표의 10%를 페널티를 먹고 가더라고. 그 이해를 못 하겠다. 페널티가 있어? 그러니까 공천 그 점수 줄 때 그러니까. 현역 시의원 도의원은 자기가 얻은 점수의 10%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 쉽게 얘기하면.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발판으로만 삶으려고만 하지 마라 뭐 이런 뜻 같은데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 아니 그건 난 맞다고 봐. 그건 맞다고 보지. 아니 시도의원 나와서 왜냐면 이게 또 우리나라 선거제도 2년 터울이잖아 이게. 그 지자체 2년, 총선 2년이야 이게. 월드컵과 올림픽처럼. 그다가 시의원, 도의원 하셨 분이 2년 만에 또 총선 나와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지 사실은.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럼. 아무튼 완성갑은 그렇게 두 명이 2파전 될 것 같은데
완산을 좀 얘기해봐. 이스타 아저씨는 일단 혁신위 안에 의하면 못 나와. 공천을 못 받아. 아니,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요즘 활동 활발하던데? 활발할 수밖에 없지. 그 공천을 받을 거면 안 활발해도 되지만 그렇지. 공천이 지금 못 받을 것 같으면 엄청 활발해야지.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완산을도 관심 포인트야. 완산을이 빅싸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큰 싸움이지. 그 관전 포인트가 거기 다 집중돼요. 내가 볼 땐 전국적인 판중에 뭐 흥행 여기 들어갈 거야. 그리고 완산을이 이 나름 여기 이쪽 신도시 그렇지. 이런 쪽이어서 전주에서 보면 나름 이게 여기가 바로미터가 된다니까. 원래 전라북도의 1번지가 완산을이에요. 서신동 효자동이잖아요. 그 효자동은 무려 전주의 3분의 1이에요. 인구가 인구도 그렇고 완전. 효자 4동까지 있어. 전주 사람들 딱 붙잡고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내 볼 때는 한 반절이 다 효자동이야. 지역이지. 거기 평화동도 꽤 인구가 많고. 그렇죠. 완산을이 관전 포인트. 완산을의 정확한 관전 포인트는 이상직 현역 의원의 공천이냐 낭만이냐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은천 응. 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경옥 차관도 완산을로 나온대. 아 거기로 나온대? 네. 고향으로 안 가고? 네. 고향이 어딘데? 저기 뭐 완주인가 어딘가 그러지 않았나? 완주? 그건 알아봐야 돼. 찾아볼게. 네. 어쨌든 완산을로 나온대요. 그러면 그 정은천 씨는 너무 좋은 거야. 많이 나올수록. 자 우리 줄을 글로 쓰자. 줄을 글로 쓰자. 우리도 혼을 박자. 혼을 받고 줄을 글로 쓰자. 그러네.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네. 기본 지지도가 좀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사회 분위기가 이래서 정말 이 동네도 상당히 보수화됐어요. 보수하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 심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시 못한다니까. 요즘은 예전하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 예전에는 솔직히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지지한다고 하거나 이러면 이 동네에서 별로 힘도 못 피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대놓고 얘기하잖아. 대놓고 얘기하고 그게 일종의 또 여기서도 뭐라고 하지? 일정 부분. 일정 권리는 뭐야 그 완작. 나 좀 나간다. 나 좀 나간다.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무시 못해. 근데 이제 구도상은 참 좋구만. 기본적으로 3개로 쪼개지면 3명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봤을 때는 계열에. 소위 말하는 새정년에서 후보가 하나 나올 거야. 이상직 씨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나오고. 이경옥 차관이 어느 배를 타냐? 새정년으로 나올 건지 무소속으로 나올 건지 장수구만, 장수. 나오고. 장수였어요. 네. 장수. 그리고 여기 새누리 나올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 정의당 뭐나 뭐 어디서 또 나올 것 같아. 야, 그럼 벌써 몇 명이야? 그럼 뭐 이제 재밌지. 아니 재미가 아니라 좀 웃기지. 아니 선거는 뭐 재미있어야지. 근데 정말 얘기를 해보면 끝도 없는 게 선거 얘기요. 그렇지. 하다 보면. 이거 재밌어.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중간에 끊어. 편집 알아서 밤새 끊어가지고 1, 2부로 나눠. 네. 아니면 오늘은 총론만 하고 그래. 다음부터 구별로 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다음 오늘은 이 구별로 정도 파. 하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지역씩 어디부터 할까요? 완산, 갑, 완산을, 덕진, 뭐 그러니까 익산. 사실은- 익산 시장도 이번에 새로 뽑아야 돼요. 그렇지. 이건 시장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덕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길게 얘기할 것이 별로 없어 지금. 왜 애쌍하잖아. 김성주 의원 애쌍하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한 지역씩 어떤 돌아가는 판세라든가 그 출마 예상자라든가 가능하면은 연락도 해보고 해서 한 주씩 한 주씩 가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완산, 갑, 을. 생각해보게요. 네네. 네. 우리도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 빠져나가. 그리고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연락이 오는 데부터 해. 나도 좀 하자 이런 데가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벌려놓고. 네. 확 열어놓고. 그러지. 열어놓고. 자. 내가 볼 땐 확 열어놨는데 김제에서 연락 올 것 같아. 손가기한테 너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고.
저 보좌관 한 자리만 주세요. 아니 이번 기회에 우리도 어디 하나씩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그리고 가서 또 이런저런 코치를 해줄 필요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SNS 선거 운동에 대하여 그렇지 그런 거라든가. 역시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 그 집강소. 재미를 못 봤어. 그거 재미 못 봤어. 그 다시 써먹어 될까? 돈 내, 이씨 돈 내. 집강소 3.0. 괜찮다. 요즘 유행에 맞게 집강수 3.0 괜찮은데? 그냥 집강소만 하니까 그렇지. 버전을 올렸어. 그래. 버전을. 자, 그 쓰기만이 어디서? 씨. 자, 그리고 우리 뭐 광고할 거 있는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너무 무겁거나 딱딱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려고 꼭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시키면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페북이라든지 이 방송 들으면서 이것 좀 니네들이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 그 술집이 맛있다던데 니네가 가서 정말 맛있는지 먹어봐라. 먹어봐라. 거기 뭐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한번 먹어봐 줄 이런 거? 개인적으로 어디 룸사롱 이런 거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먹는 쪽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래, 우리 알잖아. 괜히 뭐 겨울에 뭐 우퉁복고 어디 들어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가 같이 정보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서 그렇지. 생생하게 우리가 그거를 아예 매주 여러분들이 주는 미션을 수행을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못 가니까 팽목항 가서 좀 그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아니면 진짜로 어디 지역 행사가 정말 뭐 익산이 지금 국가축제를 끝났나? 끝났지.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어디 가서 뭐 축제한다는데 가서 좀 보고 재미있는지 그래. 한번 살펴봐라. 살펴봐주라. 뭐 문제는 없는지. 그렇지. 우리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저는 룸사롱 하여튼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 만나고 싶은 그렇지. 이것도 좋네. 인터뷰도 따주라. 궁금한 점 대신 질문 좀 해주라. 그럼 좋네. 그것도 이제 뭐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룸사롱 현지 그 뭐지 일하시는 분의 매니저. 애완 이런 것 좀 인터뷰 따달라. 그런 거 해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했어. 아니면 요즘 핫하다는 그 서부신시가지에 그 뭐지 클럽이 있대. 근데 클럽인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클럽? 좀 그런데 가지마 좀. 그런데 그냥 그 우리 입구에서 자른데 뭐 어디야? 뭐 이때 뭐 이렇게 그 바 같은데 연령대로. 우린 잘리는 거지 일단. 잘리는 거네. 그래서 코요테가 걸리? 그렇지 거기 맞다. 근데 그런 데는 한번 니네가 옛날 얘기잖아. 진입을 요즘 안 잘라? 아니 그러니까 나 잘 나간 지 한참 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제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진입을 시도했다가 잘려서 그 앞에 연탄 고기에서 그냥 연탄이나 고기를 먹어야지 참 연탄을 먹으면 안 되고 요런 거. 그렇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는 시키면 한다니까. 그렇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북치기 박치기 3.0. 좋다 3.0.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멘트도 그렇게 정하자. 혼이 있는 방송. 혼을 담은 방송. 혼이 담은 정상인 방송. 그렇지. 자, 혼을 담은 방송, 혼 있는 방송, 혼이 정상인 방송, 북치기 박치기 3.0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0 좋다 진짜. 시간 금방 가네. 안돼 이게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